오늘은 제가, 아바타 1, 그리고 주진우, 부바타. 똘바타. 부바타. 저는, 박원순 후보, 한 표를 먹습니다. 그리고 정봉주, 아바타 2. 그리고 김용민, 네. 부바타. 친박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멘트야. 네. 박영선 후보 같은 편 먹고요. 저희가 지금 어떤 구도냐면 지금 조그마한 테이블 하나 놓고 셋이 쭉 앉았습니다. 이쪽 편에는 저 주진우, 박원순 변호사, 아니 근데 박원순 후보. 네 후보를 구석에 놓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좀. 네, 후보가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네. 제가 구석 자리 너무 좋아합니다. 원래. 소개하기 전에 막 나오지 마세요. 와, 그냥 한 방 먹었네요. 근데 자꾸 네. 저 주진우 이러니까 네. 저 주진우 같으잖아요. 방송을 잘 안 들으셨구나. 아니 그게 이 아니라 방송 듣는 사람은 목소리 다 구분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우리 돼요. 여자분의 목소리는 박영선 의원인데요. 소개하기 전에 나오지 마세요. 이 편은 역사상 가장 공평하게 몸무게 총합으로 갈랐습니다. 몸무게 총합으로 갈렸고 규칙 최초로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규칙 인신 공격, 마타도, 상호 비방 모두 허용됩니다. 특히 외모에 대한 공격. 외모 지적, 고성, 삿대질 안 되는 것 같고요. 발언 시간, 발언 횟수 무제한. 제한 없고요. 말 끊기, 말꼬리 자꾸 늘어지기 다 가능합니다. 무한 질주, 무한 허용. 심지어 울기도 가능. 자, 두 번째. 아바타는 아바타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네, 아바타는 상대 후보를 공격할 수 없거니와 상대 후보에게 말을 걸 수조차 없어요. 단 자기 아바타가 자기 후보 비방은 가능합니다. 네. 큰일 났네. 얼마나 민주적이야! 자기 후보 비방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후보는 자기 편 아바타가 말을 하라고 시킬 때 그때 말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말을 안 시켰는데 너무 억울해서 말을 할 경우 경고 들어갑니다. 그럼 말을 못해요. 경고 하나 들어갔고요. 경고 누적되면 퇴장. 둘 다 퇴장하면 우리끼리 할 거야 이거. 퇴장. 이분들은 자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중요도,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이 성공 여부. 그리고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아바타는 토론 중에 상대방의 논리에 설득될 경우에 급반성 급반성. 가능하고요. 예. 회개 회개합니다. 예. 가능하고요. 자아 비판도 가능합니다. 아바타는 그러니까 상대 후보에게만 말을 걸 수 없을 뿐 공격도 했다가 급반성 또 통원의 눈물 자아 비판 이제 빨리 해. 재밌겠어. 알았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룰을 다 숙지하셨죠? 요건 답변하셔도 됩니다. 숙제하셨습니까? 뭐 변호사님? 그냥 시키는 대로 하죠. 뭐 여기서는 그래야 이게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룰을 말을 숙지한 게 아니고 그냥 말을 하지 말라니까 그냥 말을 하지 말고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는 저기 나가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담소를 즐기는 게 차라리 뭐 좋을 것 아바타들이 다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뭐든지 믿어야지 이게. 예, 우리에게 그렇게 빨아주는 발언하셔도요. 감점입니다. 자기 아바타를 칭찬하면 감점. 경고. 저는 일단 우리 후보 둘 다 박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1번 후보라고 할게요. 박 후보. 우리 후보 목소리 구분 가능하지. 우리 후보의 훈훈한 미담부터 저는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98년인가요? 인터넷 초창기입니다. 당시에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제가 기획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2달간 빡세 고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에서 저한테 50만 원. 50만 원 달랑 줬어요. 얼마나 훈훈해. 그 이후로 저는 박원순 변호사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려갈까봐. 그 당시 아니, 일 시킬까봐. 아니 부바타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그 상당히 그 그래서- 재테크 정신이 뛰어난데 각하의 꼼꼼한 정신을 배운 것 같습니다. 각하하고 친하시죠? 누가요? 누구라뇨? 누가요?
우리 후보가요? 그쪽 후보요. 우리 후보가 예. 각하의 걸로 꼼꼼. 알려져 있어요. 월급을 다 기부했는데 그게 그 박 변호사님이 계신 재단에 기부했었죠. 그건 맞습니다. 그때 박 변호사님이 칭찬을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무슨 삑 에어컨이 아니라 이제 초인종이 울부신데. 예. 네,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처음부터 다시 없습니다. 그런 거 네.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때 박 변호사가 칭찬을 하니까 아 이게 기부는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전 재산을 청계재단에 기부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걸 알려준 거야. 그걸 왜 알려줬어? 그거 잘못됐다는 건가요 지금? 잘못됐죠. 왜 위대하신 각하하고 친한 게 각하를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아니면 각하를 건방지게 왜 함부로 칭찬을 하냐고. 뭔가 준비한 것 같은데 네. 삑사리가 났어. 이거 삑사리가 났어. 준비자 자 그리고 청계재단처럼 그 절세를 목적으로 이렇게 돈을 기부한 거하고 이게 전 재산을 다 내놓고 헌신하는 거하고 이걸 어떻게 비교해요? 그건 아니죠. 우리 후보가 말이죠. 예. 돈 잘 벌었어요. 아니 잘 벌었는데.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돈잘 벌었는데. 학교도 잘하고. 그런데 집을 예. 쾌척을 하면서 시작했어요. 시민운동을. 이런 분이에요, 우리 후보가. 그런데 나한테 50만 원밖에 안 줬어, 2달 시키고 나서. 근데 말이죠. 그래서 머리털이 빠진 거 아니야. 공천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후보 머리털이 좀 없어요. 아 근데 오늘 우리 이 박대박 토론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박영선 아바타다 나는 오늘 박원선 조진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이 많으신 분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이는 뭐가 많냐? 나보다 3살 위다. 근데 기분 나빠. 3살 위인데 왜 아버지 같아? 아니, 근데 얼굴에 연륜 차이가 너무 나는데. 잠깐만, 인정. 우리 반성해! 이게 잠깐만요. 네. 이게 경고. 우리 후보가 사실 포스코 사거리에 있는 생착률 높은 90%. 네, 모발 이식 수술. 네. 저는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포스코에 또 그 사회이사 아니셨습니까? 근데 포스코 사고리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 그 뭐 간 김에. 정이 있어. 아직 그거 안 나왔어. 자, 후보의 외모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변호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28에 노안이라서? 변호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그래도 의젓하고 좀 신뢰가 있어야지 맡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꼼수네요. 네 그런 점에서는 네,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네, 네. 예. 그러면은 일부러 노안을 유지하셨다는 겁니까? 젊은 시절부터? 아니 유지한 건 아닌데 아무튼 제가 어릴 때부터 뭐든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오늘 여기 화제가 아니죠. 되는지. 그러면 어릴 때 열심히 하던 아니, 그러면- 저렇게 태어나셨어. 어떻게? 아니 그러면 동안을 유지하는 나는 열심히 안 했다는 거야? 아니, 너무 거기에다 신경 쓰니까 아 왜 기분 나쁘게 그렇게 얘기해?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를 걸고 해.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기가 젊어 보인다고. 자, 외모 지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박영선 후보에게 지적질을 하기만 해봐라. 바로 해. 후보에게 지적질이 있습니다. 목소리 전달력이 너무 좋아. 말도 잘하시죠. 말도 잘해. 예. 우리가 불리해. 입을 못 열게 해줘요. 예. 우리 후보 목소리가 저도 목소리가 말이죠. 약간 좋아요. 심심해요. 예. 좋아요. 장단 고조가 아니, 근데 심심해. 저도 박영선 의원의 의원더러 오늘 얘기할 기회를 안 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서울시장 후보가 내가 될 뻔했거든. 그냥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아. 자기들 시장 후보 나가는데 왜 내가 들러리 서줘? 박영선 후보 말씀하세요. 아니 방송에서 너무 훈련된 분이 말이죠. 훈련 안 됐어요. 전달력 아주 좋은 박영선 분이. 후보는 네. 우리 후보한테 얘기할 기회 줬는데 목소리라도 들려줘야 될 거 아니야. 조용히 좀 해봐요. 당신 부바탕 빠져. 알았으니까 조용히 좀 해. 아니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니 말하세요. 이제 기회 줬으니까. 기회 줬어 말하라고. 아니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 설득력 이게 훈련됐다 그러는데, 그 진심의 목소리 아니야? 영혼의 목소리?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아름다워. 좋아. 인정. 소개부터. 네. 네. 우리 박영선. 박영선 후보님부터. 왜 우리 후보부터 아니야. 왜 그러냐면,
박영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잖아. 유력한 후보. 지지율 차이가 얼마인데 지금? 먼저 하셔요. 먼저 하세요. 네. 이런 거 양보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격언이 있잖아요. 레이디 퍼스트. 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좋아, 인정. 장유 유석을 했는데요. 장유석. 네. 그래, 그것도 인정. 자, 소개해 주시죠, 본인을. 네, 아까 뭐 외모 얘기를 막 하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얼었네요. 근데, 저는, 세상의 외모보다는, 마음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비웃고 싶다, 네. 우리 보지만. 아무튼, 정말 이, 낙곰수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를 정말 바꾸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또 서울 시민들 정말 큰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에 그런 변화, 세상을 좀 바꾸는 그 일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좀 어여삐 봐주시고요. 함께 네. 하겠습니다. 우리 아바타들, 네. 후보님 잘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해주시고요. 네. 너무 길었어요, 우리 후보님이. 네. 자, 그러면, 그쪽 한번 해보시죠. 네, 우리 박영선 후보 인사하세요. 길면 딱 자를 겁니다. 저는 여기 와서 목소리 좋다고 야단 맞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소리를 나쁘게 할까요? 1점. 1점. 1점 갖고요, 1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말이죠. 그 각하를 너무 칭찬한다 그래서 제가 그 각하를 너무 칭찬하기 때문에 이 울분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얼마나 칭찬하시나 들어보려고 정말 애를 그동안에 많이 썼습니다. 그럼 네, 정말 공통 수고 질문인데. 많이 하십니다. 네. 네. 저희 방송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동안 몇 회나 들으셨는지, 그동안 들으신 내용 중에 기억 남는 거라든가. 쓸데없는 거를 뭐라 들어요. 불량한 방송을.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당연히 이걸 안 듣고 어떻게 그렇죠. 옵니까? 이거 봐, 이런 자세. 네. 박영선 후보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우리 박영선 후보는 이런 불량한 방송 안 들어요. 그렇지. 그러면 위대한 민주당의 뭐죠? 직업이? 정책위의장. 정책위 의장. 난 전략기획위원장까지밖에 안 가갖고. 근데 저희 방송에- 저는 말이에요. 제 소개도 제대로 못했는데 네. 막 다 잘라버리고. 소개하세요. 네? 아니, 여기는 돈 기회를 남았나? 잘 안 주니까. 그, 아, 더 그러니까 남았나? 그때 막 해야 그때 돼. 막 막 해야 돼요. 들이댔어요. 저는 아무튼 이 나는 꼼수다 이 프로그램이 각하를 너무 칭찬한다 그래서 거기에 용기를 얻고 나도 계속 각하를 칭찬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 마음속에 각오를 다지면서 서울시장 후보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서울시를 헌정하시려고.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 각하를 칭찬하는 나는 꼼수다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그 스트레스를 확 풀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확 풀어주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라는 이런 각오로 나왔습니다. 자, 네. 아부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아바타를 통한 대리 검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봉바타, 공격 개시해 주시죠. 예. 네. 할 내용도 별로 없고요. 관심이 별로 없어 일단. 인테리어 회사 얘기해 보세요. 인테리어 회사. 인테리어 회사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 예, 얘기해 보세요. 인테리어 회사 아름다운 가게. 18개 했다고. 딱 걸렸어. 이건 말이죠. 아름다운 가게의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당시 결제적으로도 굉장히 나쁘고 그래서 하려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만약에 돈이 많이 남은 것이었으면 왜 18개만 하고 말았겠어. 계속 했지. 네. 이것은 사실은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인이었기 때문에 직접 짐을 진 것이다. 손해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접 손해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손해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무슨 만약에 특별한 유착관계였다면 계속했지 계속. 안 그렇겠어요? 왜 18개 하고 말아? 18개 공개 입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건이 나쁘니까 기본적으로 결제 조건이 뭐 한참 있다가 나오니까 그러면 한참 있다 나오면 돈 못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구멍가게에서 공개 입찰을 하진 않습니다. 돈 받은 거 못 받은 돈 있어요 없어요? 그건 말이죠.
우리도 몰라요. 아니 그리고 왜 돈을 못 받아야 해? 아이, 그리고 못 받아야 해. 그 제 돈 얘기를 돌려줘야 들어보세요. 되는데 자제를 대주고. 우리 집사람이 또 인테리어 회사잖아요. 네, 네, 아유, 그건 잠깐 알지. 밀리는데. 예, 인테리어 회사인데 18개하고 7억이라 그랬어요. 네. 제가 요즘 뜨다 보니까 네. 카페 봉주로 제안이 들었어, 기업체에서. 아름다운 가게를 벤치마킹해서 카페 봉주로 하자. 지역 이 정치인들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래갖고 가서 아름다운 가게 인테리어를 조사했어요. 조사했더니 실제 이 아름다운 가게에 7억 정도 줬다 그러도 18개 하는데 네. 한 가게당 한 4천만 원, 5천만 원 하는데 제가 보면 이 수익이 남습니다. 아니, 우리 한 집사람하고 가게에 4천만 원인데 예. 그게 남는다고요? 아니 그런데 수익이 남는 게 왜 문제냐는 거죠. 그게 그리고 다른 인테리어 그러니까 회사보다 더 많이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계약 거지. 조건이 나쁘다 그러는데 예. 인테리어는요 한 20-30%다 뛰어요. 여기 뛴 돈 하나도 없잖아. 뭐 어디서 뛴다는 거예요? 버벅거리지 말고. 어디서 뛴다는 거예요? 돈을 어디서? 못 받아요. 아, 못 받는다고? 예, 원청자한테 돈을 못 받는데 여긴 돈 하나도 안 뛰었지. 좀 늦게 줬을 뿐이야. 그러니까 더 수익이 좋아. 그러죠? 그런데다가 말도 안 되는 논리야. 아이, 그러면 좀 돈을 보세요. 떼야 아, 정상이라는 거야? 아니지. 그리고 18개 하고 예. 왜 더 이상 안 한 줄 아세요? 나중에 마음속에 큰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10년 있다가 서울시장 이따가 나오려고 서울시장 나오려고? 부인 회사에 이것을 특혜를 줬다. 이런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미리부터 그때 조정한 거야. 10년 전에 10년 10년 전에 10년 전에 10년 전에 서울시장 나오려고 아니, 그러면. 봐봐. 아까 뭐라 했어? 노안도 어렸을 때부터라 그랬잖아요. 꿈도 어렸을 때부터 야무지게 꾸고 있었던 거야. 아니, 이거 좀 예리해. 저는 박원순 변호사를 95년도에 만났는데 그때 우리 이 참여연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같이 사업을 하자.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제가 학원으로 잘 나갈 때인데 훌륭하신 분이더라고. 저를 찾아온 걸 보니까 일단 저를 알아보는 게 훌륭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소리 듣는 귀찮다, 정말, 이제. 아니 부끄러워요, 이분이 원래. 그리고 그때 보니까 눈빛이 살아있는 게 큰 일을 하실 분이구나. 위대한 정치인을 알아보고 큰 일을 두 가지 조건이 됐죠. 근데 그다음에 사업자였죠. 근데 한 번 만나고 그다음에 연락이 안 왔어. 무시한 거야. 아니지, 그때부터 내가 알아본 거지. 얼마나 저렴하고 내가 경박한지. 그때부터 빈정을 상해서 가슴에 한을 품고 17년을 벼렀어. 오늘 만나서 딱 걸렸어. 자, 그래서 이거는 이게 길어.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공격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예. 자, 기본적으로 이게 초기라서 결제 조건이 나빠서 한참 있다가 결제하고, 근데 돈을 띄진 않았지 않냐? 이건 굉장히 정상적인 거라고 난 보는데, 근데 여기서 인테리어 업자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대박 아이템이에요. 대박. 저기 카페벤이나 던킨도너스 업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한 업체에서 아니 부바타도 자꾸 얘기하면 저거 결점. 뭐 결정이 무슨 소리야? 구바타는 말하라고 있는 건데. 우리 부바타가 하나. 저는 뭐 그냥 회개하려고 합니다. 벌써 얘기해. 이 정바타를 회계해, 봉바타를. 자, 그런 카페 보지 않습니까? 1년에 인테리어비,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3년마다 이렇게 교체하라고 인테리어비 나오는데, 한 업체당 한 2억씩 이렇게 뜯어갑니다. 큰 회사에서. 근데 몇 개에서 7억이요? 18개. 18개에서 예. 7억입니다. 그렇게 수익이 안 나면 우리 줘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 주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우리 꼼수가, 이 와이프에게 아름다운 가게 인테리어를 땡겨가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보니까. 자, 들켰어. 인테리어 얘기는 이제 정봉주 의원. 그만하세요. 자, 잠깐만. 아니야, 인테리어 얘기. 아니,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어. 그럼 서울시장을 아름다운 가게 할 때 10년 전에. 이미 10년 전에 계획을 했느냐. 이거 답변해 줘. 아니, 근데 그때는 서울시장이 아니고 더 큰 청와대 들어갈 꿈을 꾸고 있다가 지금 단계로 그걸 딱 본 거예요. 아니, 근데.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왜 그럼 두 아바타가 보이는 애? 아예 하질 말지 왜 18개를 했어? 18개 하고 나서 생각난다, 그게?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급해서 했는데 이제 내 큰 꿈에 이게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둘만 부정을 해. 말도 안 되는. 자, 그럼 후보에. 그러니까 제가 언제부터 10년 정치하시는 전에 그런 생각했으면 아예 안 할 걸 이런 후회도 사실 있죠. 근데 정말 우리 정봉주 의원님 참 탁월하시네요. 미리 그렇게 10년 후의 일을 미리 준비하신다는 게. 근데 이제 사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변호사 하면서 돈 상당히 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딱 그만두고 94년부터 참여연대 하면서 변호사 그만뒀잖아요. 그러면서 집도 팔고 전세 살고 전세값도 계속 까이고 이렇게 갔죠. 근데 집사람이 먹고 살라고 인테리어 한 건데
그래갖고 지금 또 그렇게 부자가 됐으면 좋은데 지금 어쨌든 1억 전세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이해는 가지만 저는 정말 집사람한테 제가 미안하죠. 절대 밖에는 나오지 말게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그 약속도 어기고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 아바타들 좀 이게 변론 능력이 좀 너무 약한 것 같아. 저희가 말이죠. 잘 부탁드릴게요. 변론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아니 그거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나왔는데. 아니, 그쪽 계신 분들이 사회에서 평가되는 것보다 사실 과포장돼 있는 게 많아요. 막상 내공이 떨어집니다. 오늘 아바타 잘못 잡으셨어요. 이쪽이 진짜 이쪽이 진짜. 저희는 침묵은 금입니다. 저희가 변호사님, 후보님.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가 끝까지 없는 믿겠습니다. 것이, 이것은 전반전에 불과하고요. 자, 그런데 이 얘기 나왔으니까 저 얘기도 해야죠. 전세.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데, 궁금해, 진짜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이게 그 허접하게 정리를 안 해놨으면 조중동한테 공격을 받아. 우리한테 공격을 받으면 이해를 해도 하지. 자, 250만 원씩 냈어요? 아니, 이게 설명을 해야죠. 네. 전세 1억, 그리고, 아니죠. 보증금 1억에. 61평 아파트. 그리고, 월세가 약 250만 원. 정도. 예, 네. 250 정도. 그런데 네. 보세요. 이 집이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변호사님이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건물도 있었어. 근데 그걸, 역사연구소인가요? 네. 네, 역사연구소에 집을 쾌착했어, 그냥. 그리고, 집을 팔고 해서 지금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돈 잘 버시던 분인데 다 팔고 그래서 시민운동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된 거예요.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역사연구소에 쾌초하는 건 문제가 없나요? 예? 각하께서 청계재단 넘기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 아니에요? 그건 전혀 틀려요? 거기에는 각하는 절세고 절세. 여기서는 시민단체 본인 집을 팔아서 꽂았다니까. 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식들이나 아니면 밑에 있던 국장이 가서 지금 돈 벌고 이분이 가난한 분인데 갑자기 1억짜리 보증금에 250만 원 사는 게 아니고 두 분이 지금 기세가 꺾였거든. 계속 공격. 얘기하세요. 지금 변론이 약하다고 변호사께서 얘기하셨어. 그러면 막 땀을 흘려. 평상시 땀 짧게. 에어컨 빨리 켜. 자, 그러니까 집 전세는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건 사실 공격할 거리가 아니라 자세히 알면 거꾸로 예. 이거는 칭찬이에요. 조중동이 바보짓 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제가 계속 할까? 원래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면 보세요. 250만 원씩 내시죠? 사모님 2년 전에 사업 그만뒀죠? 우리 박 변호사 월급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죠? 사업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계속 하고. 네. 근데 왜 얘기를 하시냐고. 아니, 아주 기분이 나쁘나.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라고. 25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사모님 사업 안 한다고 언론에 나왔고, 2년 전에 접었다고. 그런데 그럼 지금 생계 유지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좋아. 그것은 말이죠. 나도 궁금해요. 자, 그러면 저희 후보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장사가 좀 안 될 뿐이고,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본래 전세 보증금이 한 6, 7억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자꾸 까여서. 그걸 왜 까였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새 왜 전세를 자꾸 월세로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돈 저는 빼서 원래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세만 있었죠. 그래서 그걸 월세로 내왔고. 그 돈을 네, 빼서. 그래서 자꾸 보증금이 줄어들었고. 우리 월계동에 집 있는 거 전세 났는데 그쪽으로 이사 오시면 안 될까? 근데 저는 여기 낙검수에서까지 이렇게 좀 이 얘기 이렇게 나오는 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네. 어쨌든 그렇죠. 좀 뭐랄까. 굉장히 황당하시군요. 예, 그럼요. 아니, 제가- 내가 집을 줄여가지고 계속 힘들게. 그런데다가 줄어들고 있는데. 네. 그걸 문제 삼는다는 그래도 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변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컨대 이중구 교수님 같은 분이.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냐 이렇게 왜냐면은 말씀하시는데요. 제 절친이 네. 최근에 7억짜리 전세를 구했거든요. 7억짜리. 근데 이거 오세훈 말. 네, 오세훈. 7억 5천. 7억 5천. 근데 이제 그러면 7억 5천이나 전세. 박원순 변호사 보증금 1억에 250이면 전세로
환산하면 한 6억 얼마 되지 않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거죠. 근데 오세훈은 제 절친은 강북에 전세를 얻고 더군다나 그렇게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이 강남에 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제 절친은 그런데 집이 따로 있어요.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 집도 따로 있는데 자, 전세를 따로 구한 거야 또. 자, 근데 진보 진영 인사가 강남에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좀 큰 집에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진보 진영 인사는 강남에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강남에 살면 특히 국회의원들은 누가 노원구에만 살아가는 게 어디 있어요?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끝까지. 왜냐하면 거기서 살면 거길 지역구로 둬야 되거든. 다 떨어져. 아니 지역구에 안 나가는 분인데요. 시민운동을 하시면 이 방배동 네. 제가 이 근처에 내가 아까 그랬잖아. 10년 뒤에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었다고. 자, 전반전은 우리가 당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해주도록 하겠는데 이거 오해는 푸셔야 돼요. 예. 이거는 집을 자기 재산 번 거를 아니, 그러니까 시민운동에 다 털어놓고 7억의 보증금이 1억까지 까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할까 그냥? 그러면 회개하기로 했어. 회개하세요. 정봉주 의원을 회귀시켜야지. 자, 이 부분 까고 인테리어 지나가고 우리 박용선 의원은 결점이 없어. 어떻게 된 게. 기다려봐요. 그래서 먼지가 안 나. 아니 박용선 의원 앉아서 졸고 있어. 졸고 있어. 공격을 하세요. 하는 거 있어요? 서로 없어. 서로 없어. 나 있어. 뭐가 있냐면은 남편분의 국적이 예. 미국이다. 예. 이런 게 보수 언론이 났더라고. 어. 아니 미국 씨발 시민권자인데 그러면 거기 어릴 때 이민 갔는데 특히 조중동은 그걸 부러워합니다. 미국 국적에 이게 대해서. 뭐가 문제야? 아이. 예. 네, 부러워해서. 요거는 자체 방어한 거고 옆에 안 보니까 예. 자체 방어한 거고 아니 거기에 그거 약해 논리가. 어떤 아주 어렸을 때 이민 가갖고 1.5세거든요. 네. 그럼 그때 우리 박원순 변호사처럼 20년 뒤에 나는 서울시장 될 마누라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아빠 난 이민 안 갈 거야 이러고 버텨요? 꿀밤 한 대 맞으면 다 끌려가는 거지. 국적을 지가 얻었어? 아빠가 이민 가니까 얻었지? 왜 그건 뒤집을 잡아? 아들 얘기고. 예. 아니 아니 저기 아빠가 아빠부터, 그러니까 아빠부터. 그러면 박용선 의원의 남편 그거 되신 괜찮아. 분이 그거 괜찮아요. 아니 그럼 20년 전에 아빠 나 20년 후에 결혼할 여인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기 때문에 나 국적을 한국 국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민 안 가겠습니다. 이러고 버텨? 좋아. 당신들 주장해봐. 좋아.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예. 그럼 탔어. 정봉주 아바타 얘기 맞아요. 준비됐어요. 어제 새벽 3시에 우리 집사람이 제공한 논리야 이거. 아이들한테는 제일 무서운 게 꿀밤. 아빠의 꿀밤 때문에 끌려가서 국적 얻었다. 그래. 어떡할지요? 전반전은 예. 냅두자. 좋아요. 저희가 자료조사 결과 남편분이 그러니까 국제 변호사인데 국제 변호사 잘 나가시는 분인가 봐요. 매우 유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현재 근무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드님도 거기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현금 예금 보유액이 12억이에요. 이거 많아. 아니 저축은 장려할 사항입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아니 왜요? 물론이지 저축은 장려할 사항인데 너무 많이 저축하니까 배가 아프잖아. 12억이 있대? 잠깐만. 너무 많으니까 배가 우리 후보 봐 이게 돈 맨날 까먹고 씨발. 나는 까먹고 돈도 빚이 없는데. 30억인데 12억이 있대? 지금 갑자기 정 의원이 지금 얼굴이 나빠지면서. 현금 12억. 여기서 우리 또 삭고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알죠? 검찰이 얘기한 거야? 아니 공직자 신고. 재산 공개. 공직자 재산 공직자 공개. 재산. 공직자가 아니니까 몰라. 공직자 알지 오래돼가지고. 나 공직자 아닌가?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 후보 그거는 네. 박 후보 직접 질문하면 되지 참. 박 후보의 세비는 뻔하잖아요. 예. 그러면 남편분이 돈 얼마나 버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 아니 저쪽에 물어봐야지. 준비를 했어요. 그걸 왜 몰라? 준비하라고 했대. 근데 왜 안 했어 준비를? 근데 우리 여러 두 아바타께서 나도 이제 공직자처럼 얘기할게. 두 아바타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입국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응? 아니 기획입국설. 기획입국설. 그거 좀 달라고 그래. 좀 달. 돈 문제부터.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에 다 들으세요. 아니 답변부터 해야지. 돈 12억. 12억 예금 있는 거는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고요.
직접 답변하세요. 물어봤어요. 예? 아, 예금이 진짜 12억이 있어요? 저가 뭐 확실히 모르겠는데 재산 신고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게 맞을 예. 겁니다. 근데 아니, 확실히 우리- 모른다면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야. 근데 분명하죠? 우리 애 아빠가 예, 그 월급쟁이 변호사예요. 근데 이제 월급이 좀 많은 거죠. 그 박 변호사님께서 변호사 시절에 돈을 많이 버셨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네. 아마 그 정도로 많은 건 아닐 거고요. 보통 월급쟁이보다는 많아요. 제가 아니, 은근히 봐도 답변하면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이런 거. 아니, 이거 아니. 감점에 감점. 자체 감점 시켜. 아니, 훌륭한, 그런데다가 아니, 훌륭한 박 변호사를 왜 공격해? 사과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일본에서 N화로 봤는데요. 요새 N고 아니에요? N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부풀려지게 받아 보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일본에서 그래서- 받는 급여가 네. 변호사로서 그래서 이제 상당히 조중도에서 이렇게 쓸 거예요. 엔화가 상승할 걸 알고. 일본에 침투하여. 그렇죠. 일본으로 직업을 옮기고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위장 취업성. 이장 시험보다 아니고. 예. 사실 우리 아빠는 좀 전에 정봉주 아바타가 얘기했던 것처럼 BBK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잠깐만요. 쫓겨났습니까? 네. 잠깐만요. 그거를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자, 이 BBK는 자기가 전문이잖아. 근데 우리 스스로 셀프 결점 하나 먹겠습니다. 돈 문제 질문했는데 BBK 답변했어. 네. 이거 내가 셀프 아까 결점이야. 아니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한국에서는 내가 이렇게 변호사 하는 거가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좀 불편하겠다. 그래서 해외로 가서 몇 개월 쉬다가요. 직업을 N고일 아니요, 것을 예상하고. 그런 거 아니고. 몇 개월 쉬다가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동경이다. 그래가지고 가서 정말 흔히 쓰는 말로 맨땅에 헤딩해서 직업을 찾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게 나는 정치적 나는 이유로 지금 쫓겨나셨네요. 난 저 얘기 흥미별이네요. 들었을 때 좀 조용히 하세요. 우리 후보 얘기에 대한 1차적 해설의 권한은 나에게 있어. 내 동격이라고 했잖아, 동격. 저 얘기를 저도 이번에 들었어요. 이번에. 유세할 때, 지난 25일 날, 유세할 때 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살짝 눈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BBK 이 3남매가 있어요. 정봉주, 박영선, 김현미. 여기서 소개할 때 꼭 정봉주 제일 앞에 놓아야 돼. 왜 실형받은 사람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끼리도 서로 너무 이게 가슴이 아픈 얘기여서 자세히 안 했구나. 자세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 여기에서 우리 박영선 후보의 아름다운 마음 씀씀이가 아유 이거 이러다가 후보 되면 참 이게 다 내공인데. 이 정봉주 아바타가 좀 조사 못한 게 많이 있네요. 예. 네, 제 예금 조사해 보셨어요? 조사해봤어? 내가 거기 조사할 이유가 없지. 그쪽 아바타가 조사해야지. 조사 의무가 있지. 아니 저쪽을 부채 공격해야지. 8억 있다는 얘기는 좀 들어봤는데 네. 부채 저한테 왜 얘기하세요 근데? 감점 안 줘? 감점. 엉격교로 답변을 보냈네. 자, 말씀하시죠. 재산이 네. 얼마나 있으신지요? 뭐 8억 부채 8억까지는 안 되고요. 네. 그 대신 하여튼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만큼은 다 빌려갖고 제가 한도가 한번 찼구나. 빌리려고 했더니 그또 자기들끼리 신용 조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랬더니 시장 나가고 나니 시장 후보 나오고 났더니 그 연장하는 게 하나 있어갖고 갔더니 아직 4천만 원까지는 더 여유가 있다고 태도가 바뀌었어요. 무슨 은행이에요, 무슨 은행? 그거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야, 잘 안 되시면 으로도 안 되는구나. 부산저축은행일 겁니다.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은행 밝히는 순간 네. 그 행장 바뀝니다. 네. 밝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박원순 후보가 상당히 머리가 비상해요. 역시 서울대 출신이야. 아니에요. 졸업은 당국대에서 하셨는데.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의혹도 밝혀야 돼. 왜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당국대를 졸업했냐 이거지? 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그 미담을 얘기하려고 그랬지. 우리 미담 수용 안 해. 근데 박영선 후보가 얘기를 하면서 BBK로 넘어가는 건 네. 이성의 정치를 종식하고 감성의 정치로 넘어가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하려고 그런 찰나에 딱 막은 거야. BBK 얘기 계속하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이미. 우리 후보에게 기회를 줬어. 네. 그래서 그때 사실 그 가족들이 좀 심각하게 회의를 했어요.
이렇게 헤어져서 계속 사는 것이 과연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냐, 응? 아니면 내가 과연 정치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애 아빠는 우리 애 아빠대로의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마누라 잘못 만나서 참 그렇게 고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저대로 미안하고 또 우리 애 아빠는 요즘은 그 국적 때문에 지금은 한국 국적이에요. 미국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이민간 가정의 남자랑 만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거 보고 우리 아빠가 굉장히 미안해해요. 에이, 그때 결혼을 괜히 했네? 이런 생각 혹시 안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굉장히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애는 이제 남자아이라서 또 제가 너무 직장에서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니까 아빠가 데리고 갔는데 사실은 걔한테는 너무 좀 마음이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서울에 데리고 있을 때도 제가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동화를 읽어주는 시장이 되겠다는 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제가 밤에 늦게 들어가더라도 잠자는 아이한테 이마에 손을 얹어주고 얹고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을 항상 자기 전에 해줬거든요. 그 아이가 자던 듣던 말던.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걸 알더라고요. 이걸 알아가지고 어떤 날은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엄마 왜 들어와서 나한테 이마에 손 얹고 얘기 안 해줬어? 이러고 요즘도 밤에 자기 전에 꼭 전화를 해요. 저한테. 네, 박 의원님 조용하세요 이제. 아니, 제가 우리 박영선 후보를 위해서 제가 아바타 역할을 좀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네. 서로 상호 비방은 안 되고 상호 칭찬은 가능합니다. 칭찬 가능합니다. 예. 새로운 정말 지금 이 근데 말씀 진짜 머리가 좋으신 게 상대방 후보를 칭찬하잖아요. 점수가 팍 올라가거든. 아니요, 예, 그 예.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마음의 가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박영선 후보 정말 말씀하신 그 BBK 정말 그야말로 정권적 어떤 문제를 제기하신 거잖아요. 그걸 저렇게 용감하게 하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시고요. 제일 앞장선 게 저였으면 좀 인정을 해주세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이제 시장 후보 이렇게 나서시면서 그 가족들이 예. 겪는 아픔 저도 꼭 같이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뭐 저야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금정을 받아도 너무 좋은데 사실 그 가족 특히 저 때문에 먹고 살고자 한 집사람 뭐 인테리어 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방금 말씀하신 거 너무 저는 같은 그 동병상린의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마 그 남편한테 또 미안하고 그런 것처럼 저도 참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거는 그 사모님께. 상호 네. 칭찬이 아닙니다. 박영선 의원을 칭찬한 척하면서 자기가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고 있다고 지금 강조해서 설명하는 다 거예요. 자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야. 인정. 자수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선 후보가 셀프 감점 2점. 마누라 잘못 만나서 온 국민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망의 대상이에요 지금. 뭘 마누라 잘못 만나서?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결혼하지 않을걸? 결혼 잘했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 여기서도 마이너스 1점. 자체 감점. 자체 감점 2점. 자기 후보 비방. 예. 좋고요. 깔때기는 유일하게 위대한 정치인 정봉주만 할 수 있습니다. BBK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는데요. 저한테 여쭤보세요. 제 눈을 보고. 그러니까요. 그때 이명박 그 시장이었나요? 이명박 씨를 그때는 이명박 씨였을 때 그 BBK를 운영할 때 그때 직접 인터뷰를 하시잖아요. 그때라도 네. 각하라고 표현하세요. 그렇죠. 존경심을 갖고. 네. 불충 죄송합니다. 네. 각하를 인터뷰하셨고 그리고 그 최전선에 쓰셨는데 어떻게 실형은 저 정봉주가 받았죠? 제 말을 안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저렇게 답변하면 바로 감점 들어가야 네. 돼. 그리고 저기 네. BBK 관련 당사자들이 되게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뭐 다 털렸고요. 심지어 저까지도 그랬었는데 네. 뭐 계속 법정에 끌려다니고 뭐 검찰에 아까 하던 끌려다니고 얘기해. 아까 하던 그랬는데 얘기. 조용히 좀 해봐 당신 좀. 아까 하던 얘기해. 자. 세게 해. 세게. 근데 그 가장 그 최공격수 최전방에 계셨는데
왜 정봉주 의원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김현미 선배는 또 재판에 가서 무죄 특사로 이제 풀려났지만 그런데 집행유예 받고. 네. 저기 거기에서 법률적으로 박영선 이렇게 의원께 말씀드리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내가 줘야 돼. 당신 부밭한 자격이 없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끼리 오기 전에 우리 그 악마 주진우 기자가 사탄 주진우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BBK 하면 양대 산맥이 언론계에선 주진우, 정치계에선 정봉주인데 나는 그런 말 이게 안 해. 뜨고 있으니까 박영선 후보가 숟가락 하나 더 얹히고 여기서 같이 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자 그랬잖아. 정봉주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한테 그 말을 하래. 자, 우리 박영선 후보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 그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 오늘. 저는 우리가 좀 살살할까? 이 BBK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전데요. 제가 그 각하를 2000년도인가요? 인터뷰하게 된 게 그쪽에서 부탁에 의해서 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선한 마음으로 한 거죠. 네. 선한 마음으로 해서 그 사무실도 가봤고 또 그 에리카 킴 동생도 만나봤고 그때 배추머리를 이렇게 하고 네네. 있었거든요. 그때 느낌이 이건 뭔가 이상하다.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더 알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뭐 그 당시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인터뷰만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참 어떤 인연인지 모르지만 이거를 다시 2007년도에 제가 들고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결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을 구분하자. 근데 이 공적인 부분을 그럼 어디까지 할 거냐? 미국 법원에 공개된 이야기만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법원에 공개된 자료만 가지고 쭉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정봉주 의원은 저보다 훨씬 더 다혈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미국도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지 마라. 이거 미국 가봤자 별로 얻을 게 없다. 왜냐하면 제 이번에 제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제 책의 제목은 가제, 달려라 정봉주. 예, 정말 달려라 정봉주. 그래서 제가 그때 정봉주 의원을 사실 좀 더 그 이야기 하시는 거를 조금 더 정제되게 제가 이제 그 해줘야 되는 임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좀 소홀히 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죄의식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약간. 붙여서 한마디 더 네. 하는데 저기 이명박 대통령 그 각하의 인터뷰를 제가 봤고요. 그 얼마 후에 이제 기자 선배로 계실 때 비행기를 타면서 인터뷰를 하는 네. 대단히 멋있게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인터뷰였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왜 저런 분을 저렇게 그때는 왜 다른 기자들이 다 쫓아와서 그 하면 본인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우리가 비행기에서 인터뷰를 하면은 다른 방해자들이 없지 않느냐. 그래갖고 그쪽에서 그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가 그 비행기를 타고 서울부터 싱가포르 가는 사이에 인터뷰를 하고 저는 공항에서 내려서 바로 다시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왔어요. 싱가포르로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이렇게 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 후보 쪽 예. 아까 이야기들 정리하자면 집 문제 말이죠. 이거는 우리 후보가 83년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고. 나서 여유가 좀 생겼다 하는데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그때. 많이 생겨가지고 이태원에 아파트 사고 동교동에 단독주택 삽니다. 네, 잘 나가다가 그 사이에 시민운동을 시작하면서 다 까먹습니다. 까먹지 않고 시민운동에다 돈을 넣은 거죠. 그렇죠. 개인으로는 다 까먹는 거죠. 집 팔고 뭐 쾌척하고 우리 각하하고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죠. 팔고 쾌척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남은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집이. 원래 부자였던 양반이 시민단체에 자신의 전 재산을 꼬라 박은 거다. 이거 가지고 시비 걸면 바보들이에요. 그 전 내용을 알게 되면. 그렇고요. 돈 가지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질문할 게 지금 많아요. 이게. 질문할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돈 나서 문제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가게. 돈 문제 얘기해야 돼요. 아니 부끄러운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말도 안 되는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거는. 넘어가. 인정. 그건 넘어가고. 네, 이건 그다음에 넘어가고 인테리어도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10년 전에 18개까지만 한 게 아니냐. 이건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왜 말도 안 돼요. 조중동 논리예요, 그게. 미리 그렇게 이제 기사 나올 걸 내가 딱 미리 짚어준 거 아니야. 시끄럽고요. 조중동이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야. 아니, 동아중앙은 그래요. 자, 그거 조선은 맞아.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우리 후보가 제일 공격을 많이 받을 것이 일단 먼저 자수하는 거야? 자수합니다. 자수해. 먼저 자수합니다. 자, 대기업에서 삼성. 대기업에서 삼성이라든가 우리도 자료 있어. 어디 가서 우리 자료. 아니, 그리고 삼성에서 돈 받은 거 하나. 네. 그 다음 오늘 또 강추행이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강추행. 삼성,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걸 잘 들어. 론스타부터 7억을 네. 기부받았다고 자, 했죠. 포스코, 풀무원,
삼성 등등 예. 대기업 기부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안 돼. 삼성이 박원순한테 돈 줬다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지. 그 돈은 엄연히 시민운동에 쓰인 겁니다. 예. 시민운동에. 자, 여기까지 일단 자수를 하고. 시민운동에. 네,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오늘 누구죠? 강용석. 마포, 이른바 강용석, 강추행. 네. 강추행이 뭐라고 또 아각거렸어요? 네. 론스타에서 뭐 돈을 받았느니 어쩌느니. 자, 이걸 다시 정리해. 그것도 정리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자수하세요. 왜냐, 정리해봐. 우리는 그 별 의미가 없어서 우리 같으면 다 그거 방어해. 의미도 없어. 자, 먼저 자수해봐. 먼저 방어. 아우, 져주기도 힘드네, 진짜. 저희가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대기업에서 돈 받았다며, 보통 대기업에서 돈 받았다는 사람이 거론될 때는 그 사람이 돈을 받는 종착지입니다. 이마이 포켓. 이거 정말 정치권에서밖에 쓰지 않는 표현인데 어떻게 알았어, 그거? 종착지예요. 야. 그런데 박원순 변호사는 본인이 그 돈 많은 기업들로부터 받아내서 그리고 시민운동에 썼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 그 내역이 투명하느냐. 그 내역을 공개했느냐.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돈을 받아서 대기업과 유착했느냐. 박원순이. 그래서 대기업을 위해서 뭔가 본인이 해설 안 된 일을 했는가. 이걸 따져야 되거든. 근데 이 얘기를 안 해. 지금 말이죠. 다 집행과정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장부도 공개했어. 그리고 사실은 대기업의 소액주주 운동을 시작하신 장본이에요. 박원순 변호사. 장본인은 좀 나쁜 의미고요. 주인공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정. 인정. 박원순 변호사가 소액주주 운동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시민운동을 통해서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 돈을 받아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쓰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뭐가 잘못됐다. 자, 이제 제가. 부바타 네. 설명. 저기 강용석 박원수 킬러로 나서는 강용석 그러면서 론스타로부터 7억 기부받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제목이 론스타한테서 7억을 기부받은 게 아니라 이게 푸른별 기금이라고 저기 소년소녀 가장들을 장학금을 주자고 이렇게 푸른별 기금 그 색깔이 이상하잖아요, 벌써. 푸른색 빨간색은 아니잖아. 푸른색 이상해, 느낌이. 한나라하고 친한 것 같아. 예리했어. 인정. 이런 것도 인정해. 4점 중에 8점 준대. 자, 근데 여기에서 다 받은 돈이 7억 몇 천만 원이에요. 론스타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제가 이딴 식으로 기사 쓰면요 구속됩니다. 예. 근데 그 제목은 그렇게 달아놓고 들어가 보면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이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다 줬어요. 근데 그 문제도 없었고요. 개미들한테 받은 돈이 6억 6천만 원이고 액수는 훨씬 큽니다. 근데 나중에 론스타가 문제가 되니까 2004년에 그 론스타로부터 돈을 출연받았는데 2006년에 론스타로부터 문제가 되니까 일단 나머지 돈은 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7억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고요. 자, 일단요. 그리고 예. 네. 그리고 대기업한테 돈을 받아서 그리고 공익기금을 받아서 좋은 데다 쓰는 부분인데 그 총액을 가지고 왜곡해서 이렇게 삐뚤어지게 이렇게 해서 아니, 공격 개인 착복했냐 이거지. 그렇죠. 공개하지 않았냐 자, 이거지. 보세요. 일단 그 캠프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별거 전략기획위원장이 별걸 다 알려주네. 강용석. 자, 대신 변호해줘. 강용석. 성추행으로 뺨 맞고 박원순한테 화풀이하냐. 딱 어디 끝나서 깔끔하잖아요. 그게 깔끔해? 깔끔하지. 박수 한번 쳐야 되겠네, 이 아니, 대목에서. 그리고 보세요. 아니, 변호사님, 이게 박수 치면 안 돼. 이 양반 기사라.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왜 강용석이 지금 느닷없이 박원순 저격수냐.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공 하나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속이 다 보여. 한쪽에서는 사이드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보세요. 총대를 낸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격 포인트가 이렇게 돼. 박원순 변호사가 참여연대를 만들어서 재벌을 공격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받아내려고 했다. 그리고 그 재벌을 공격한 것은 사실은 이후에 사회사업의 명목을 쓰고 돈을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포인트를 미리 짚어놓은 거다.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소설 써요.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야? 그런 걸 고민해야지. 자, 그럼 내가 대응할게. 대응 방법이 제 자리를 좀 지켜주세요. 전략기획위원장. 왜 남의 전략기획 아니, 정봉주 저 아바타 우리 캠프로 좀 모셔가면 안 되나요? 저 오늘 스카우트 제의를 제가 모점으로. 예, 제가 못답 좀 자, 있습니다. 계속해. 네? 자, 대기업은요, 지금 대기업에서 그 지원한 액수가 대기업 전체 사회사업에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큰 돈이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대기업은 나중에 감사나 이런 등등 때문에 각 사회사업 하는 사람들이 프로젝트 낸 것을 예상과는 달리 무척 꼼꼼하게 검증을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도 당신 박원순 무서우니까 박원순 보고 준 거 아니냐? 그럴 때 바로 이제 이 돈이 과연 정거장이었냐, 종착점이었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박원순 변호사는 프로젝트를 내는데 아이디어만 제공했지 그 돈이 들어와서 쓰인 것은 결국은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회사업으로 쓰인 거지 박원순 변호사가 유착관계라고 만약에 하면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그 아이디어를 내서 프로젝트 따내는데 역할한 것밖에 없다. 아이디어 좋은 것도 죄냐?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해요, 이제. 그 좋은 아이디어로 자, 서울을 그러니까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써먹겠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재벌 돈을 뺏어서 좋은 일에 쓴 겁니다. 그거 뺏은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기획평가를 한 거예요. 물론 그런데, 예. 여기서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면, 얘기할 기회 한번 주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재벌 지금, 돈을, 지금 대목에 얘기하면 내 칭찬할 것 같아. 재벌 돈을 받아내서, 투명하게 쓰고 개인 착복하지 않았어요. 유착하지 않았고, 예. 재벌 특혜 주지 않았고, 재벌에 관한 견제와 감시를 가장 먼저 시작한 분이다. 여기까지 일단 기본 정리하고, 예.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 하고, 변호사님 혹시 추가로 하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의 이 아름다운 재단이나 아름다운 가게의 경우에 사실은 지금 언급하신 그런 대기업 말고도요. 수십 개 대기업 또 수백 개 중소기업 수만 명의 개미 군단들이 다 함께 이 아름다운 사회 특히 기부 문화를 정말 들꽃처럼 피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에 참여하셨고요. 아까 론스타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낸 일부에다가 또 수많은 시민들이 그 소녀 가장 돕는 일에 함께해서 7억이라는 돈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모금에 일부 관여는 했지만 또 사용은 전적으로 배분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다 독립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딱 두세 달 지나면 저희들은 장부가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재단일 겁니다. 아마 여기 강용석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문제 삼는 것도 결국 저희들이 공개된 그거 보고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론스터가 들어있으니까 반짝한 거죠. 네. 그래서 아싸!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부 문화를 정말 한국 사회에 크게 확산하겠다고 하는 그 운동, 그 목적에 따라서 했던 것이고, 그런 어떤 개인적인 제가 돈을 한 푼이라도 그 과정에서 먹었다거나 그것을 먹다니요. 불투명하게. 우리 후보 품위가 지금 단어 선택이. 예, 먹다니요. 죄송합니다. 착복! 네. 지폐를 드십니까? 네. 플러스 1점. 내리한 공격. 내리한 공격. 개그장렬 1점. 저, 후보님, 착복으로 좀 바꿔주시고, 품위를 주시나. 먹다, 이거 말고. 네. 그래서 사실 또 아시잖아요. 아까 지금 우리 주 기자 같은 분은 30억 원어치나 지금 소송 당했다면서요. 근데 저도 2억 원어치 소송 당했잖아요. 국정원에서. 만약에 제가 그런 비리나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었으면요. 아마 지금 실려갔을 겁니다. 아마. 네. 구치소로. 네. 급수정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름답지만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에 프로젝트 책임은 박원순이 졌지만 기금 모집과 집행은 별도 독립적 위원회에서 했다. 딱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조용히 하시고요. 쓸데없는 정리 그만하고요. 꼼수 답변 하나. 예. 네. 지금 2억 소송 당하셨다고 국정원에서. 예. 고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작년에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국정원 감사 때 서로 대화 그리고 시작했어요. 서울 우리 안 시켰는데. 고검 감사 때 제가 이걸 엄청나게 질의했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정말 뚜렷하게 답변을 잘 못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제 제가 서초동에 끌려갔는데 검사들이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박 의원이 국감에 안 나오고 서울시장으로 가가지고 너무 해피해요. 지금 자, 검찰이 여기서 운동하고 있어. 국정원이 도대체 네. 국가기관이 왜 더군다나 국정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박원순을 물고 늘어진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우리도 궁금한데 네. 몇 개월 전에 박원순 변호사가 계속 언론에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느닷없이 2억 소송 당했다 그러니까 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척 나쁜 짓을 잘못된 짓을 했구나. 이거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어. 꼭 자기가 한마디 보태려고. 아니 그쪽 아바타들이 오늘 빈약해. 자, 그러면 네. 사실은 저는 아름다운 재단이나 희망계약서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참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의 유누스 총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은행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정말 좋은 기금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사회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좀 이런 돈을 받아서 뭔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이렇게 하자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하나은행에 강의를 갔다가 그 임원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 재단을 같이 만들자 그래서 이름도 하나 희망재단 이렇게 만들었고 300억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갖고 정말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걸 잘 못하는 청년 실업자 또 은퇴하신 분들, 주부들 이런 분들을 마이크로 크레딧 네, 그 사업을 그게 이제 몇 년도 했었죠? 그게 한 이제 정권 5년 그러니까 이 정부 시작되기 한 1년 전이었죠. 그때 네. 그게 항상 한창 네.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 네. 그 재단까지 만들어지고 그 하나금융지주의 행장이 김승희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승희는 BBK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 때문에 칭찬하거나 이러면 바로 결정. 그건 잘 모르고요. 아무튼 그래서 재단을 만들고 이사도 이제 서로 희망제약소와 하나은행에서 반반씩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사업이 막 시작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이 사라지기 이명박 시작한 정부 거예요. 예. 네. 각하가 들어서 그렇죠. 각하가 들어선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그쪽에 관계했던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국정원 사람이 왔다 갔다 했대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게 그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아니, 국정원이 개입하죠? 글쎄요. 그거는요 대통령 하실 분처럼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뭐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잘못했네요. 박원순이 이걸 해가지고 나중에 이 성과를 가지고 대통령이 출마할까봐 일단 견제부터 들어간 겁니까? 아니 뭐. 2007년도에도 그 2007년 이후인가요 그게? 그렇죠 네, 이후네. 네. 나중에 그럼요. 왜냐면은 그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지금 한명숙 전 총리를 막 조지는 것도 사실은 잠재적으로 나중에 이번 대선에 잠재적 후보군이 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저앉히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박원순이 처음부터 타겟이었던가 그러면? 그건 모르시죠, 잘. 네, 뭐 저는 그런 정치적인 뭐 이면은 모르고 어쨌든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그게 이제 그야말로 무산된 거죠. 그래서 제가 국정원 이렇게 관계돼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느 언론사에 그랬더니 이제 한 달 있다가 원장이 이제 소송을 했죠. 저를 소송으로 제기했는 지금 1심에서는 이겼고요. 제가 이겼고 2심에서는 지금 선고일이 사실 며칠 전이었는데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 사업의 아이디어가 결국 가서 미소금융이 됐죠. 네. 근데 저는 미소금융이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미소금융. 네, 그럼요. 이런 어떤 창업을 해서 이 취약계층이나 우리 청년 실업자들이 이렇게 사업을 일으키는 데는 정말 열정 어린 그런 어떤 지원과 또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팔아주는 그런 일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는 상태로 이 미소금융이 되다 보니까 결국 저는 취약계층 이 빚쟁이 만드는 사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야 이게. 그런데 잠깐만요. 아니 우리 우리가 후보 말이 질문이죠. 아니야 끝났어요. 끝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정원이 왜 소송을 하고 괴롭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 미소금융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사안이잖아요. 국정원이 더군다나. 아니 근데 근데 그건 국정원 국정원장님한테 보셔야지. 알 수가 없죠. 예리했어. 근데 국정원 직원들도 몰라요. 그렇죠. 잠깐. 모르지.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시키니까. 김 아바타님, 네. 우리가 취합한 정보 어바타라고 해주십시오. 어바타. 김어준 바타, 어바타. 어바타, 어리버리 바타.
아, 아우, 정말 뭐든지 막 던져서 하나 걸릴 줄 알고. 죄송해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때 두고들한테 당시에 죄송하네요. 부바타 조용히 하세요. 네. 감 좀 안 줘? 아, 조용히 좀 해요. 아니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취합한 정보에 따르면 사실은 대통령 될 분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정원에서 긴장하고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구체적인 정황이 있거든. 음. 근데 이제 지금 각하 진영이 무척 혼란에 빠졌어요. 이거에 그냥 페인팅 공격을 한 거야. 시간차 공격. 대통령으로 나올 것 같아갖고 긴장을 하고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돌렸어요. 그 저쪽 진영이 내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 저쪽 진영이 좀 무척 혼란한데 우리가 이것은 게임의 룰에 신사도 협정에 어긋나요. 대통령으로 나갈 거로 보였으면 계속 대통령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왜 이번 서울시장 기회에 양보하라. 아니 지지율 높은 안철수가 지지율 낮은 박원순 후보한테 양보했잖아요. 자. 아름다운 미덕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지지율 높은 박원순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게 양보하고 대선을 가셔라. 자, 네? 자, 한명숙 잠깐 여기다 전 질문했어요. 총리가 좀 조용히 하세요. 그거.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아주 오늘 이 꼼수를 계기로 반일하라고. 예 그리고 재단도 아름다운 재단 아니에요? 아름다운 가게 또 아름다운이 어디에 붙죠? 아름다운 정치인 아니, 그거 정봉주 그거 말고 그러게부터 아름다운 경선. 아름다운 정치인. 아니 그 아름다운 가게 그다음 저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니까 이게 좀 통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장 하지 마시고 민주당과 함께 야권 후보로서 문재인 왜 또 고개를 숙이고 그러세요? 자,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듣기도 싫어서 그래. 아니 그 제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양보하고 네. 박영선 후보에게 양보하고 큰 통이래. 통 큰 정치.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대답하고. 하나만 얘기하고 네, 네. 바로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가려고 네, 해요. 네. 저기 박원순 변호사가 아름다운 재단에 있을 때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한테 그 소송을 당해서 있었을 때 그때 정말 엄혹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시국선언 나오고 희망과 대안 출범하고 그랬는데 희망도 없고 대안도 없다고 제가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드렸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정치에는 뜻이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무슨 정치냐 했는데 지금 각하께서 계속 밀어붙이고 그래서 정치에 지금 어쩔 수 없게 뛰어들게 됐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시민들이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당하고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짐을 앞에서 지려고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저기 이건 비슷합니다. 조현오 청장과 각하께서 밀어붙여서 문재인 전 그 실장이 비서실장을 했고 내가 민정수석을 했는데 기소한 거는 3개월 만에 고소한 사건은 3개월 만에 처리하다는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조차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 쪽에 관심을 갖고 발을 떼어든 건데 대통령 후보 그때 사회 덕망 있고 좋은 분들은 다 뒤졌습니다. 저인망으로 모든 사람을 다 뒤졌습니다. 근데 꼭 잡아야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박원순 변호사는. 그래서 무리해서 원세훈이 사회 유력한 사람을 다 뒤졌다고요? 그렇죠. 왜 전 안 뒤졌어요? 뒤졌어요. 저도 뒤졌어요? 네, 뒤졌어. 쎄 나오지.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런데 아니, 근데 뭐 오늘 대통령 부바타 후보. 답변이 너무 긴데 귀에 팍팍 안 꽂혀요. 누구요? 자, 그러면 후반전으로 갑니다. 네. 자, 화장실 좀 갔다 오고 하면 안 돼? 아니 참 가만히 있어봐. 이제 시작해. 우리 흥분하지 마. 사실 이미 졌어. 아니 사실 박 의원님 네. 공격할 게 별거 없어요. 아니 박영선 후보는 말이죠. 우리가 뒤져봤는데 할 게 없었어. 진짜 없어. 할 게 없어가지고 좀 자, 자, 그래서 그거를 사적인 제가 걸로 물어보려고 그쪽 지금. 제가 박 아바타로서 답변을 할게요. 왜 없냐 하면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정치적 영향력이 적어서 없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깨끗한 정치했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투명해. 아니 우리가 다 얘기했는데 또 토를 달아가지고 임팩트를 떨어뜨려. 조용히 좀 시켜 뽑았다. 그동안 화장실 갔다 오고. 회개하시래요. 예, 다녀오십시오. 아니 우리 예. 하고 있을 테니까 예, 가세요. 화장실 갔다 아니 이 양반이 방어할 거 아직 안 나왔어? 네. 뭐 하려고 그래? 아니 얼른 하세요. 시작해. 아니 근데 저 양반이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어디가 오줌 싸러 가지 마. Yeah, whistle. 어쩌면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란 걸 알지만 그냥 한번 소설을 써보는 것 픽션. 나는 꼼꼼하다고 나는 열어보니 그다 거짓말
나는 각하 나는 꼼수. 저기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다른 얘기는 많이 하는데 자주 운다. 남이 안 보는 데서. 남이 안 보는 데든 어쨌든 운다. 이렇게 감정이 저는 우는 사람 좋아합니다. 근데 그리고 뭐 진실되고요. 근데 이 정치인이 자주 우는 거는 흥분 그리고 감정 뭐 절제 이런 쪽에서 그래서 합리적이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불안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데서는 또 그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떤 신문 보니까 뭐 감정의 기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저 표현을 하던데. 남이 안 보는 데서는 가끔 뭐 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BBK 문제는 얘기하면은 저가 개인 가족사하고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정봉주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계속 불러다가 너희 이거 했지 저거 했지 뭐 이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또 제 사무실에 있는 모든 그 보좌관들 가족까지 다 뒤졌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했지 그러니까 이 가슴을 어떻게 뭐 열어 보일 수도 없고 세상에 그것처럼 답답한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 다시 이렇게 상기가 되면 정말 좀 어떤 때는 참 힘듭니다. 참기가. 그리고 그 BBK 관련해서 이제 박영선 후보나 저나 미국에 연이 있는 사람들. 전 이제 우리 누님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기획입국은 자기들이 편지를 조작해서 신경화 씨가 썼다 그러면 그러니까 김경준하고 같이 감옥을 산 신경화 썼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동생 신명이 쓴 거 아닙니까? 그 편지를 홍반장이 드러내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역공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변호사였으니까 그 미국에 있는 정보를 입수하니까 집중적으로 기획입국서는 박영선 후보를 조진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제 친구가 그때 1년 동안 교환으로 미국을 가 있었는데 새벽 3시에 여기 시간하고 거기 시간하고 좀 계산하고 전화해야지. 검찰청 이놈들 전화하려면 새벽 3시에 전화해서 대한민국 검찰청 누구입니다. 누구 검사입니다. 자다가 심장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 뭐 집안이 박살 막 이 혼비백산이 된 거지. 검찰 쪽에서 무슨 일로 전화 오냐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하고 전화한 적 있죠. 누구시죠? 이러면서 새벽 3시에 이걸 캐물었는데 그 전화 한 통화에 막 집안이 그냥 혼비백산 하는데 박영선 의원 집은 그냥 샅샅이 뒤지는 거야. LA도 뒤져, 여기도 뒤져. 그때 생각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런 얘기하면 남의 얘기지만 내가 생전 눈물 안 흘리잖아요. 우리 집사람 아플 때 빼놓고. 눈물에 대해서 아니 우리 박영선 의원님 그 눈물 많이 흘리시나 그런데 저도 많이 흘립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도 제가 눈물 흘린 사연 하나 얘기해도 되나요? 요거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박영선 후보의 이 목소리와 전달력에 우리 후보의 인간적인 면모가 지금 잘 안 드러나고 밀리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우리 박영선 아바타가 오늘 그 선방하면서 네. 점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현재 지금 조사한 게 우리 둘이 지금 잘하고 있다. 박영선 후보가 화장실에서 조사했어 혼자. 좀 트윗 보고 들은 있잖아요. 사람이 전 국민 중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밖에. 우리끼리 제가 마음의 시계를 측정했죠. 왜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제 앞에서 근데 돈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참 더 이게 없어요. 서울시장 선거 비용이 39억 원 정도 이 최고 한도가. 네. 근데 뭐 대부분 그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박원순 펀드를 팔았잖아요. 네. 근데 한 52시간 만에 보니까 39억 정도 모이고 약속한 거 따지면 한 45억 정도 됐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보낸 사연을 제가 보고 사실 집에 밤늦게 들어갔다가 제가 그냥 주체할 수 없이 울게 됐는데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2년 전 우연한 기회에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고 저는 세상을 다시 보았지요. 수험생의 어미로 온갖 실험이 어깨를 누르고 있을 때 저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셨답니다. 덕분에 저는 나누는 삶을 조금씩 실천하며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게 되었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함께 따라 나서겠습니다. 인도 여행 가려고 쥐고 있던 돈, 서울 시민을 위해 투자하겠습니다. 정당 없고 돈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저 시민이 있습니다. 네, 울만하죠. 유시민 장관이 보내셨군요.
네. 야, 왜 감독을 방해해? 감독을 방해해. 한 10초 정도는 가만히 아니, 근데- 있다가 해줘야지. 마이너스 셀프 탄핵 5점. 아유. 증이 저 시래잖아요. 저 시민이 있습니다. 왜 유시민이라 그래? 우리 편 감독 한 번만 올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우리가 박영수 후보 아, 잘했어. 당했다 씨발. 우리 후보가 열심히 준비한 건데. 저렇게 천박해서 아주 준비된 멘트는 가는 거야. 걱정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그리고 질문이 있어요. 지금 질문하지 마세요. 끝났어 이제 아니, 시간 다 줬어. 가장 크게 아픈 게, 저도 이번에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무급 인턴 얘기가 나와요. 난 이거 공격당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사람들 잘 모르면 이런 거거든요. 인턴들 스펙 쌓기 위해서 아름다운 가게에서 일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일했다 그러면 스펙 팍팍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인턴을 하면서 개념 있어 보이고. 개념 있어 보이고. 그 취업할 때 이 대학생들 그래서 또 한 두 명한테 물어봤어요. 했던 사람들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재단은 스펙의 최고래요. 대기업에서도 좋아하고 개념 있는 인간, 개념 있는 대학생. 근데 이게 무급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무급만 딱 보면 대학생들이 아픈 데를 이용해서 이거 공짜로 갖다 애들 쓰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아닌가? 자 그러면은 네. 그걸로 충분해요. 됐으니까 자 이제 중요한 사안. 벌써 1시간이 넘어갔어. 아, 이거 답변 안 하고 그냥 가요? 아니 셀프 답변했잖아 자기가. 그러면 자, 이제 핵심으로 자, 갑니다. 핵심. 요거 네. 두 번째 후반전 들어갑니다. To the call. 저는 이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혀 불만이 없고 목소리 전달력 굉장히 좋고요. 외모 좋아요. 취향입니다. 아니 근데 따지는데 컨텐츠. 저기 언론에서 나경원의 옆 45도 웃는 얼굴이 계속 나오고 옆에서 인상 쓰는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계속 붙이는데 저 실제로 보면 그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조중동이나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모르고 하는데 조중동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네. 자, 저는 박영선 후보에는 전혀 불만이 없어. 우리 따져봤는데 할 게 없어. 할 게 없는데 하다가 못했어요. 민주당에는 내 눈을 똑바로 봐 이제. 근데 박영선 후보의 결점을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근데 얘기 안 했잖아. 아니 궁금하지 않아. 자, 그럼 민주당 우리가 뒤져보니까 네. 이거는 우리 후보 캠프가 당했어. 우선 경선룰 한번 얘기해 봅시다. 경선룰 이게 후반전입니다. 경선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론조사 30%. 이 여론조사만 딱 하면 사람들이 그럼 당연히 박원순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절대 유리한 걸 우리가 용납하지 않죠.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방식이 혼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맨 앞에 설명드렸죠. 일부에서 KT 등재 여론조사 방식의 특징. 연령대가 높다. 보수성이 좀 강하다. 그래서 항상 여당이 더 유리하게 나온다. 혹은 정당이 더 유리하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민주당이 RDD를 50%만 하고 KT 50%를 넣어야 된다. 민주당이 요구한 거예요. RDD 100%로 가야 되는데. 이거 왜 그랬어? 이거는 사실은 이래요. 이번 룰 미팅에서 우리 박영선 후보는 박원순 후보 측에서 요구하는 그쪽에서 유리하다고 하는 모든 안에 대해서 다 받아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저희도 들었어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민주당이 안 받았잖아. 그렇게 안 했잖아. 자, 둘이 한꺼번에 덤비지 말고 한 명씩 덤벼. 왜? 그런데 첫 번째.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KT 등재가 들어갔냐 이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은 네.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공당의 입장으로서 아주 정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 그렇게 기다렸던 게 아니죠. 하면 한 박자 쉬고 좀 아니죠. 해. 정당은 예. 정확하게 예. 잠시만요. 최대한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지. 있는 거죠. 내가 전략기획위원장이면 그렇게 안 했거든요. 박원순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니다. 왜? 그래도 우리가 이기니까. 자, 그래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붙었을 때 한나라당이 이걸 요구하고 민주당은 RDD를 요구했을 거라고. 네. 이제까지 계속 그랬죠. 그랬죠. 네. 그런데 박원순 후보한테 대해서 예. 민주당이 이 KT 등재 방식을 요구한 거야. 예. 왜냐?
박원순 후보는 20, 30대 지지율이 높고 네. 40, 50대 지지율은 민주당이 높거든요. 저희가 취재하지 않습니까? 얘기할 기회를 좀 줘요. 아니 조용히 해봐요. 공격처럼 들리지도 않아. 아니 민주당에 KT에 등재한 사람을 왜 모독해? 누가 모독하냐? 나도 KT 이용자야. 아니 그럼. RDD 방식이라는 경기도에 게 살지만. 예. KT 등재, 비등재 다 하는 거예요. 아까 발음처럼 제대로 RDD 말고 아까 뭐라 그랬어? 근데 DDR. 저는 지금도 이제 그 협상 룰을 잘 몰라요. 3대 3대 4라는 거밖에. 지금 그거 여기서 들으시면 되는데 네,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네. 근데 이제 하나 거기서 설명드릴 거는 그 RDD 방식으로 한 여론조사 중에 저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게 있고요. 오히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RDD 방식으로 해서 연령대별로 보니까 제가 40대 이하에서 지지율이 훨씬 높고 40대 이상에선 지지율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예.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 봤는데 평균적 경향성 아니 우리 그 박영선 지금 후보의 얘기는 보통 40대 50대에서는 자기가 높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실제로는 20대 30대에서도 높다. 여론조사- 이건 뭐냐면 네. 전 연령층에 골고루 높기 때문에 이미 게임 끝났다. 기선제압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여론- 이 네. 협상 룰은 저는 이제 후보가 된 다음에 3대 3대 4가 됐다는 거 그것도 나중에 잠깐만, 알게 됐고. 잠깐만요. 네. 후보님. 예. 제가 직접 말한 거 얼마 안 되지. 그렇죠. 결점 주려고 그러다 탁 접었어. 그러니까 저 후보님의 예.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발언을 예. 자제시켜 주시고요. 우리는 아니 지금 우리 결점 먹고도 지금 이미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여. 자, 제 자, 책 자. 제목이 뭐라고요? 달려라 정봉주. 자. 본 사람들 데려다 자. 그만해. 빨대기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방어하셔야 돼. 이 KT 등재 방식은 민주당이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박원순 변호사가 붙을 때 박원순 변호사가 20, 30대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지 않은 데이터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경향성은 확실해요. 높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민의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절반 정도의 왜곡이 일어났다. 절반 필터링. 정도 왜곡이 일어났다. 절반 정도 왜곡이 일어났다. 이것은 민주당이 요구한 것이고 그것이 평소에 민주당이 그렇게 거부하던 방식을 채택했다. 두 번째. 두 그러면 번째. 이제 질문하고 답변할 기회를 좀 줘요, 우리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기려고요. 왜? 정당은 이기는 것이 생명인데 어쩌라고? 아니지. 정당은 있는 그대로의 여론을 받아 안을 수 있어야 되는데 50년 역사상 이기는 어느 생각만 정당 하고 있는 거야. 이기는 50년 생각만. 역사상 어느 정당이 그랬어? 그러면 스스로 아니, 자격이 이게- 없다는 걸 말하는 거지 아니 지금. 핑거질은 하지 말고 아니 볼펜질 지금 핑거. 안철수가 왜 안철수한테 갔어? 예. 못 믿으니까 간 거 자, 아니야. 자. 박원순 아니 이 후보의 양반들 오늘 왜 이래? 한 사람씩 하라니까. 조용히 전반전에서 실컷 했잖아. 우리가 조용히 기다려줬잖아. 그래서 박원순 후보의 예. 지지율은 예. 박원순 후보 개인의 게 아닙니다. 음. 각하가 이 시대에 거대한 결핍을 불러일으켰어요. 사사롭고 그렇죠. 이기적이고 자기 편만 챙기고 예. 각 사람들 협박하고 잘. 국민 겁주고 그래서 생긴 스트레스 자조 자괴 이게 안철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체화된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가 박원순에게 다시 넘겨준 겁니다. 이거는 안철수 개인의 것도 아니고 박원순 개인의 것도 아니에요. 이 지지율을. 이 지지율은 시대의 상처, 염원이 담긴 거야. 이거를 민주당이 이런 룰을 통해서 뺏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 자. 자기 게 아니잖아. 대부분 인정. 살짝. 만약에 이 지지율이 민주당 거였다면 안철수가 민주당한테 줬지? 아니잖아. 안철수는 박원순한테 준 거예요. 이거를 룰을 통해서 뺏으려고 하면 안 되지, 민주당이. 그리고 시민들이 기회를 안철수 좀 줘요. 안철수 원장한테 다 준 게 아니라 안철수도 주고 우리 박원순 자, 후보도 제 얘기를 좀 들어. 답변의 기회 안 줄 거예요? 드릴게요. 나 방송 끝내고 그냥 가? 자, 드릴게요. 이미 빨리. 우리가 상당 부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 돌아. 자, 보세요. 민주당을 통으로 이러라 저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할 수도 있는데, 보세요. 박영선 후보가 9월 25일 날 됐어. 네. 그리고 나서 박영선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을 해요. 네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민주당을 통으로 비판하고, 민주당이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봤었는데, 박영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민주당이 누구였지? 그래서 박영선 후보에 관심을 가져보니까, 민주당에 저렇게 훌륭한 인물도 있었구나. 신선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박영선 후보 훌륭하거든요? 민주당 디스카운트 때문에 왜 희생을 당해야 되냐 이거야, 내가. 아니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렇게 아프게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가 귀를 열고 경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민주당이 발전하는 거거든?
민주당의 차세대 떠오르는 별 박영선 후보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적하신 거,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충분히 저는 받아들이고요. 또 자극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극을 통해서 저희가 또 다시 새롭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라는 교수님이 그것을 박원순 변호사에게 이렇게 물려는 줬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왜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워너비 현상.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정봉주라고. 네. 오늘 예술의 계속. 네. 그래서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젊은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정치인이 많을수록 민주당이 강해진다고 보고요. 물론 사람들이 다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씩 다. 우리 후보는 안 숨결은 나요. 있게. 먼지 안 납니다. 우리 후보는. 우리 후보는 제외해 주세요. 아까 계속 털어봤어요, 제가. 아니, 우리 보자마자. 후보는 우리 박영선 후보는 향기다. 컨텐츠와 무관하게 목소리만 전달돼도 지지율 팍팍 올라가. 계속하세요. 그래서 조금씩 흠결은 있겠지만 당에서도 저는 우리가 이런 후보가 있다, 이런 후보가 있다 하고 충분히 알려야 되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왜 민주당이 필요하냐면 이번 시장은 부패하고 있는 대한민국, 네. 이 썩고 있는 서울시정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검수에서 아무리 각하를 찬양해도 그 찬양의 물결이 이게 진흙탕이 돼버리면 저는 이거는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투명한 시정을 가져가기에는 이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당이 뒷받침해줘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면 정권과 맞서야 되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그런데- 활용 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안철수 열풍이 불고 박원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최종 병기 박영선은 이렇게 외칩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다. 아름답지 않아요? 그건 말이죠. 홀홀 단신 사람이 조절단신 아닌가? 네 말이 맞아. 혈혈 단신 사람이 큰 조직하고 부딪힐 때 외치는 구호예요. 그거는 우리 박원순 변호사가 외칠 구호지 큰 민주당 같은 조직을 갖춘 박영선 후보가 외칠 구호가 아닙니다. 그거 뭐 준비된 거예요? 어떻게 아니 나오길래 한 말이야. 갑자기 박원순 후보는 바람 그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민주당 유리하도록 그러니까 민의가 뒤틀리는 완전히 거예요. 유리하지 않고 반은 그렇진 좀 않을 거예요. 예. 아니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는 걸 왜 민주당이 끝까지 우겼어요.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는데 스스로 불리할까봐? 불리하려고? 자, 두 번째 30%는 뭐냐? 2,000명. 예. 2,000명 배심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토론회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일단 전화를 해요. 이 배심원단이 되겠냐? 문의를 합니다. 하겠다. 그러면 무작위로 합니다. 일단. 그 중에서 2,000명을 선발해가지고 토론을 보게 합니다. 두 분의 내일 예정돼 있죠. 토론을 보고 나서 다시 전화를 해요. 그 사람한테. 자, 보고 났더니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주 큰 문제 없습니다. 드라이하죠. 쿨해.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거든. 그런데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서 나온 지지율을 미리 공개하자. 이건 민주당 요구사항이에요. 자, 1번은 공개 안 하는데 왜 민주당이 2번은 공개하다고 요구했냐고. 이 졸라 이상한 요구잖아요. 아니 지지율을 공개할 거면 1번도 공개하고 2번도 공개해야지. 그런데 1번 지지율은 격차가 좀 있을 것 같고, 혹은 어쨌든 박원순 변호사가 현재 지금 여론조사 결과 좀 높게 나올 것 같고, 2번은 박영선 후보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소리도 좋고 전달력이 좋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민주당이 자신을 가진 겁니다. 물론 내용으로 따지면 박빙이겠지만 온화한 목소리와 방송에 훈련된 정확한 전달력, 이 부분에 민주당이 자신을 가진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발표하자가 나왔어. 그러면 지지율이 좀 좁아지면 격차가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세 번째 40%의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올까봐 민주당이. 그런데 룰 미팅 할 때 그런 얘기를 왜 박원순 변호사 측에서는 안 했어요? 아니 이쪽은 선거 한두 번 해봤으니까 민주당에서 여기서 처음 해보잖아. 박영선 의원 토론 잘하는 게 죄예요? 아니죠. 그러면 박영선 의원이 토론을 잘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예. 동시에 박원순 후보 지지율이 높은 것도 죄가 아니에요. 예. 그럼 1번도 발표해야지.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하고 세 번째 이렇게 합니다. 등록을 일단 자발적인 등록을 박원순 후보는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박영선 후보는 지금 처음 들어 쫓고 있어. 예. 본인도 처음 듣는 얘기야. 처음 듣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룰에 대해서는 박원순 후보도 처음 들어가지고 지금 끄떡끄떡하고 있어. 룰에 대해서는 누차 박영선 후보는 진짜로 그냥 몰랐는데. 이 쇼를 하는 게 좀 남의 얘기할 때 좀 경청을 하세요. 죽이자? 아니 자기 왜 거기 박원순 후보한테 가서 이렇게 비비고 그래 얘기를 하는데 무슨 교통방송 주주도 할 건데 왜 그러는 거야? 맞아. 진짜답지 않게. 두 분 중에 한 명 대변 우리 교통방송 줘야 돼. 아니 왜 거기 가서 비벼 남의 뭘 얘기를 비벼 우리끼리 지금 얘기를 지금 주고받는데 전략을 잠깐만, 주고받는데 그래서 나참 박영선 왜 상호 후보는 비방 하라고 했지 상호 무한 비방. 비방. 아니 그래서 박영선 후보는 실제로 당 내든 우리가 대선 할 때 이번에 아름다운 얘기 있잖아요. 뭡니까 통합 경선을 할 거냐? 그때는 이미 안 나가려고 결심을 굳히고 최고위원 회의하는데 민주당 경선 먼저 하고 단일 후보를 낼 거냐 야권하고 아니면 다 묶어서 통합할 거냐 하는데 당에서는 앞으로 야권 대통합 때문에 통합 경선하자는 지도부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천정배 후보 의원이 아각거리면서 반대했잖아요. 예? 너무 길어. 그럴 때 박영선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싸우자고 이러는 거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그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요구에 좀 수용을 하자. 우리가 통 크게. 이렇게 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갖고 이번에 경선 룰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있어요. 이런 우리가 아픈 부분을 많이 봤으니 좀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용하고 가자. 자, 그렇게 이런 말했다는 거는 아름다운 대목이 이게 있잖아요. 그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직접 그렇게 말했다는 직접 건 그렇게 또 확인했어요. 네. 3.5차례 했어요. 왜냐하면 네. 3차례는 공개적으로 하고 0.5차례를 식사하다 했기 때문에 3.5차례입니다. 이게. 그런데 네 취재 다 됐습니다. 자, 네. 그거는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네. 박영선 후보를 공격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랬으면 끝장났어 이 그렇지. 자리에서. 자, 우리는 박영선 후보한테는 불만이 없어요. 없어. 확인해봤는데 네. 불만이 없죠. 찌찌뽕. 네. 세 번째 룰이 뭐냐면 40% 현장입니다. 40% 현장. 40% 현장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자발적으로 등록을 해요. 모두가 아무나 등록할 수 있어요. 1003번. 예, 그거 1688 1003번 아무나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을 하고 나서 그 중에서 3만 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요. 3만 명을. 그 3만 명이 통제가 됩니다. 개인들에게. 그죠? 그러면 3만 명 중에 다 오지 않거든요. 언제나. 3만 명이 이 경선장에 와서 온 사람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 자발성이 더 높으냐? 지지가 더 강하고 자발성이 높은 쪽에서 많이 오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구당에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할당해가 쫙 뿌리면 그렇죠. 48개 지구당입니다. 그리고 4만 8천 명 쫙 착신되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 집 전화. 예. 집 전화로 등록하는 사람은 집 전화로 오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오다가 떨어져서 휴대폰 착신을 바꿀 거거든요. 그거는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니 무슨 모르는 얘기야. 저는 착신이라는 표현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민주당 아바타 한마디 하세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뭘 납득할 수가 없어. 일단 모집단 자체가 그렇죠. 3만 명 선정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전에 경선해보면 현장에 오는 사람이 30에서 40%쯤 와요. 많이 돼봐야. 예, 그러니까 9천에서 12,000명 정도 온다고 예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럼 모집단 자체에서 한번 바이어스가 걸렸죠? 예. 그렇죠. 민주당의 편향으로 약간 걸렸어요. 그 중에서 그러면 민주당이 좀 더 많이 3만 명이 포함되겠죠, 지지자들이. 근데 이걸 공개하자고 그랬어, 이 명단을. 공개할 이유가 없거든. 왜냐면 본인만 알면 되잖아. 전화 올 사람만 알면 되잖아. 이게 중요합니다. 3만 명 공개가 가진 의미를 이 정치판에 있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명단을 공개한다. 나도 모르겠어요. 다 알면서 공개된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 가능한 사람들을 지구당별로 버스를 돌려.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10월 3일 날 전세버스를 예약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뒤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전세버스 회사. 다 뒤져.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대전에서 예약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좋아. 대전도 합니다. 대전까지 확장해. 제주에서 공수할 거야. 제주만 말고 다 해. 자꾸만 민주당을 이렇게 무슨 조직적이고 이 사악한 집단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좀 과대평가한 사실 우리 건 이런 거 혹시 있으면 너무 과대평가. 과대평가 이런 거 있으면 우리 한나라한테 배운 거니까요. 우리 원죄적 책임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 원죄적 책임 없다. 그다음 두 번째 이미 우리 9월 25일 날은요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지지하는 후보 누구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건 버스로 한 5천 원이나 만 원씩 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때 그 간 것 때문에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바빠 죽겠는데 9월 25일 날 주일 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이걸 오라 그러냐 그랬기 때문에 10월 3일 날 실질적으로 여기서 예상하는 동원이라는 게 일주일 단위로 암만 민주당 당원들 거기서 포함된 사람들이 열성적이라고 그래도 일주일 상관으로 이거 동원 못 합니다. 그렇게 동원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못 한다니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그건 전지적 각하의 관점이야. 아니, 결정적인 질문을 지금 참고 있어요. 뭡니까? 해보시죠. 박영선 후보에게 먼저 얘기하고 주고 네, 얘기 듣고 싶어요. 왜 여기서 우리끼리 이렇게 총질을 하냐고. 아까 내가 충분히 총질했잖아. 한 번 자상 입었으면 그걸 끝내. 왜 서로 입어야 되냐고. 무슨 소리야? 제 경험에 의하면요. 항상 계산된 것은 져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렇지만 민주당이 열심히 계산했어요. 지금은.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다 상상인데요. 제가 이제 후보가 돼서 설명 들은 거는 원래 민주당안은 3대 3대 4는 아니었다. 5대 5를 주장했었다. 그런데 이게 협상 과정에서 조정안으로 3대 3대 4가 됐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여론조사가 6이고 국민 경선이 4여가지고 우리 당한테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 불리하다. 저한테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당 관계자가 불리하다. 근데 지금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완결된 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 나더러 의견을 내달래. 그래서 저는 의견이 없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다. 알아서 하시고 계산하는 건 항상 지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시라. 편하게 협상하시라. 저도 이게 그거를 제가 전부 다 얘기한 크로스 겁니다. 체크해서 확인한 네, 겁니다. 그래서 네. 그 후보님의 박영선 후보님에 대한 의심이나 의혹, 작전 이거는 없어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이 자료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조사하고 파다가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검토받고 하다가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시민 캠프 쪽이나 혹은 박원순 후보 지지자들은 여론조사를 이렇게 일관되게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열정으로 그리고 실제로 네? 민주당원 중에서도 박원순 후보님을 지지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네. 갑자기.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네. 뭐 네. 저는 이 과정 저도 뭐 네. 전문가도 아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캠프에 이 전문가들이 별로 없죠,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좀 뭐 민주당 쪽에서 전문가들이 많은데 좀 도움을 달라 그랬더니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식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들어서 결국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조금 도와주시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무조건 이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것은 동원 가능성이 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체육관. 그러니까 이건 좀 새로운 어떤 변화,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없다. 그건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원칙을 저희들이 세우고 두 분은 큰 틀에서 다 네. 훌륭한 분들이에요. 두 분 다 큰 동의했고. 틀에서 사실은 동의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간단하게 끝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민주당은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선거를 많이 해본 조직입니다. 기본적인 사람들의 예. 기본적인 민의를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장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애초에 민주당이 것이 아닌 걸 민주당이 룰을 잘 만들어서 뺏어간다고 생각해요. 아이씨, 잊어먹잖아.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제가 보기엔 예. 너무 일방적이에요. 예, 일방적이야. 그래서 첫 번째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말이 맞거든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가 숫자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잖아. 그러니까 방송을 듣고 혹시 이렇게 왜곡돼 있을 수 있는 이 민의가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10월 3일 날 대거 신청하십시오. 대거 신청해서 그중에 걸려갖고 정말 누가 서울시장이 됐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것을 10월 3일 날 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의사표명을 하십시오라고 그러니까 하는 첫 번째 의도가 있는 거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예. 자발적으로 하고 동원 없이 하고 다 인정해 주지 당연히 아. 당연하지. 그다음 근데 두 번째 이제 이게 결정적인 질문인데
저는 여러 가지 주변 정황적 사건을 봤을 때 박영선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 라는 아바타로서의 확신에 찬 발언과 함께 박원순 우리 아바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해요. 1대1로 나경원과 박원순 후보하고 했을 때 한 8% 앞섭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좀 앞섰죠, 박원순 후보가. 그런데 박원순 후보가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민주당으로의 간판을 쓰게 되면 4% 내지 5% 정도밖에 못 이겨요. 이건 꼼수입니다. 뭐냐면 만약 우리 박영선 후보로 되겠지만 박원순 후보로 된다면 민주당에 입당하면 당신은 아슬아슬하게 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국에서 박원순 지지자, 박영선 지지자 누가 되든지 간에 서로 손을 잡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래서 박원순 후보에게 만약에 그럴 가능성 절대로 없고 추호도 없지만 만만의 콩떡이지만 혹시 후보가 되면 민주당에 입당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프고 잉크 던지지 마 좀. 달라는 거야. 제가 묻습니다. 아바타 답변할 자신 없으면 직접 묻고.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참 얼마나 그 간고한 투쟁,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 가지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까? 저는,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 제1야당이긴 하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저도 보면서 참 제가 오히려 저도 그렇게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부채감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이 과정에서 또 하나 보면 어쨌든 이번 안철수 또 저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여의도 정치를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변화.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이미 이만큼 왔는데 지금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이 어떤 절망감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친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못 들어갈 거 없죠. 그렇지만 이런 요구 이걸 또 제가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늘 정말 많이 갈등했고 하고 있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죠. 민주당이 이런 거대한 변화의 요구를 좀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어떤 혁신, 스스로의 혁신, 또 통합. 지금 저는 안철수 원장님 같은 분도 바른나라당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런 좀 큰 틀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제가 기꺼이 저도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것의 시작이 바로 이 서울시장 선거부터 이렇게 한번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또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게 너무 지적하신 그런 거 저도 잘 몰랐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런 것 되기보다는 저는 이미 그러고 이제 어쨌든 그건 합의가 이제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정된 룰은 어쩔 수 없고요. 네. 이후를 생각해야 많이 그래서 가능한 한 자발적으로 많이들 양쪽 모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이 꼼수 방송 두 분 별로 발언은 할 기회는 없었지만 또 우리가 본인들보다 더 훌륭하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방송이 나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을 아름다운 이런 축제장으로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위대한 정치인 정봉주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박영선 후보님도 말씀을 좀 하시죠. 네. 벼랑한 진행자가 됐지. 졸다겠어. 저는 정말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투표를 신청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한나라당, 그러니까 이 반한나라당 진영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오늘 아바타 김께서 이제 민주당을 막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그런 게 통하지가 않거든요. 저는 별로. 잔머리를 많이 굴려서 약간 설득력이 있어요, 저한테는. 실제로 RDD 방식이 훨씬 저한테
여론조사 그동안 한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더 유리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17대 때 하고 BBK 문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18대 총선 안 나오는 그때 저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럴 때인데 BBK 팀들이 18대 총선 안 나오겠다. 물론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끝까지 나오라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럼 저쪽에 역공을 받고 BBK 역공을 받는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때 분위기가 무척 안 좋을 때거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당선됐고 현역으로 버티고 있어야지 이게 공동 디펜스 할 수 있다. 아마 그때도 본인은 끝까지 나오기 쉽지 않았을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선거에 안 나오려고 서울시장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명수 후보가 나오는 게 더 낫다라고 하면서 이제 양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양보 정신을 갖고 있는 분이고 아름다운 재단을 운영하시는 분이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좀 부끄러워. 좀 얘기를 듣고 박원순 후보 싶은데. 얘기 좀 하라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안 하잖아.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의원님만을 제일 많이 해가지고 오늘 박영선 후보가 완사이드하게 이게 방송이 됐기 때문에 그 박원순 후보가 얘기를 좀 하시라고. 지금 최후가 아니라 지금 저기 네. 박영선 후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뒷정리라고 회개합니다. 줄 알아서 회개하겠습니다. 회개 많이 해주자.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뭐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제 그 잘못은 분명히 반성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이 서울시장 선거는 과연 서울시장으로서 누가 적합하냐. 이것을 보는 것이고 한나라당의 최종적으로 한나라당을 이길 후보가 누구냐. 네. 이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누가 되든 간에 한나라당을 이길 후보를 우리 이제 그 전체 통합 야권 진영에서 선출을 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 태업을 하거나 안 돕겠다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럴 수는 그럼요. 없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제 박원순 후보님이 저는 그냥 어려우셨겠지만 민주당으로 들어오시는 결정을 일찍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예를 들면 정치라는 거는요, 박원순 후보님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세력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세력이 또 기성 세력이 결국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그게 왜 민주당이어야 하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이어야 하는 건 수도 아니고, 있죠. 그렇어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어야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번 10월 26일 시장 선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그런 식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서 내년 총선까지 저희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그 커다란 그거는 디딤돌을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 정말 같다는. 민주당 중심의 사고방식이고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걸 너무 유불리를 따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또 비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언제든지 항상 마음을 비울 자세가 되어 있고요. 제가 18대 총선도 왜 안 나가려고 했었냐면 너무 정치가 지겹고 그다음에 진실이 밝혀지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판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안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거의 이제.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네. 저는 사실 처음부터 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고, 말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 제가 이렇게 잠깐 관여는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보고 후보가 되라고 하니까 제가 좀 도망을 갔는데, 근데 그때 보니까 예컨대 그때도 저는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 시민사회가 함께 사실 완전히 이런 통합 후보를 전국적 단위에서 내겠다고 했으면 저는 완전히 다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부분적으로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 보니까 강화인가요? 거기만 빼고는 다 민주당 또는 민주노동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과 연대,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정말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야권이 단일화되면 제가 보기엔 한나라당 이기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는 쉽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경선 룰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뭐 비밀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저도 충분히 알지는 못했는데 뭐 그건 이미 지나간 것이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어쨌든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그 힘으로 저는 한나라당 후보를 이기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이 정치적 이 변화를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이 없으면요. 내년 대선 총선 저는 가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통 크게 한번 서로가 바라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저도 물론 서울시장 되는 게 제 지금의 목표이긴 하지만 사실 그 목표를 넘어서 뭔가 우리 사회, 우리 정치 뭔가 변화돼야 되는 이 절박한 시점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부 끝!